내일 탄핵안 처리를 위한 야3당 대표의 최후의談판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합의냐 탄핵이냐 중대기로에 놓인 정치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김영준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셔가지고요. 네. 그 야당이 무조건 협상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추미애 대표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났어요. 네. 이걸 협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협상으로 본다면은 네. 시점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에 반해서 다른 야당이 지금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대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네. 좀 탄핵을 진짜 원한다고 한다면 야당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비박한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가 맞죠. 탄핵 상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철시키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한다면 네. 똘똘 뭉쳐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이 그래서 추김 회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것이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적돼 왔었던 그동안 지적되었었던 추미애 대표의 그 비밀주의 네. 더 나가서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만이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김부경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대표의 이런 경솔함이 네. 야권의 공조를 지금 흔들어내고 있다라는 난기류. 것은 네. 난기류다라는 얘기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요. 지금 야당 3당이 정말 탄핵을 똘똘 뭉쳐서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행보도 공조를 해야지 따로 밀실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보고 그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그 추미애 대표를 저 사람 한 정치 한 9급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자기는 한 7단 정도 되는데 네. 너무 못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 추미애 대표는 전혀 플랜 B 같은 걸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강공을 펼친 건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탄핵을 어떤 형태든 간에 하여튼 발의를 해서 네. 네. 가결되든 안 가결되든 아.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요 모든 책임은 이제 새누리당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촛불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면 그동안은 대통령을 향해서 갔는데 네. 대통령하고 새누리당 전부를 몰살시킬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결국은 새누리당한테 표를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기 대선 구도에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더 민주가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협상도 거부하고 밀어붙이려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정조사가 있고 네.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생생하게 국정조사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러한 그 권력농단에 대해서 얼마나 더 분노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결국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대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비박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탄핵 발의를 하면은 표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요. 네. 이제 일단 9일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탄핵 만약에 발의를 한다면. 그럼 그 전까지 어떤 과정과 어떤 뭐 협상이 될 것이냐 이게 네.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게 협상을 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일단은 협상을 안 하면은요 참으로 비정치적인 거고요. 다시 얘기해서 제스처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비박계는 4월 퇴진을 대통령이 명쾌하게 하고 7일이나 8일까지 협상을 해서 만약에 결렬이 되면 그때는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박지원 대표가 네. 좀 전에 언급한 그 명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런 협상을 거죠. 할 때까지 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 명분을 줘야 오히려 된다는 거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예. 훨씬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네. 실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지 들어보고 네. 그리고 탄핵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시점을 명쾌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제 국회 내에서의 협상은 해결되고 네.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한 내주 초까지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그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네. 어떤 공조가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자꾸만 저런 식으로 해서 단독 플레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신뢰를 자꾸만 어긋나는 행동을 예. 하게 되면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탄핵을 원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마 조만간 수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7일, 8일이 결국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대구 경북에서 두 가지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불에 타는 일이 네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혹시 이 탄핵 정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하나 대통령이 네. 35일 만에 네, 외부 그렇죠. 활동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모든 거는 국회에다 넘겼기 때문에 본인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일정의 시발점으로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단신의 정치적 기반이었었던 대구의 서문시장이 불이 났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 그거 왜 그러냐면 3%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것은 대통령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너무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분노가 이제 증오로 네.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시장 방문을 하셔서 뭐 위로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거냐. 세월호 3사 있었을 때의 네. 그 이후의 행보와 자신이 아무리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서문시장에 가서 저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역풍이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방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예, 하는 그렇죠. 것은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에게 반감을 줘서 네. 그러고 나서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추론하겠지만 민심이 보이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그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예.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러니까 방화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다만 네. 심정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그 경종은 울릴만 합니다. 네. 그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서 네네. 좀 빨리 정리를 해보죠. 저희가 조금 전에 네네. 이재명 성남시장 뭐 굉장히 지지율이 오른 네. 것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변화된 탄핵 정국이 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이 이제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3월에 할지 모르잖아요. 네. 분명한 것은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3월 전에 하게 되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이 유리한 네. 것이고 네. 4월을 시점으로 삼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도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 특히 1월 중순에 귀국이 예정된 반기문 총장이 와서 예. 이 행보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6월 정도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이재명 시장이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가설이 있거든요.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다. 예. 그래서 언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특히 이제 조금 지나면요. 지금은 이제 수면에 숨어 있지만 개헌론을 가지고 개헌을 반대하는 문재인 세력과 개헌을 찬성하는 반문 연대가 또 다 뭉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상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대선 구도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특히 대선과 관련돼서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흔들리는 탄핵 연대 전국 상황 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YTN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